아베 덕에 속으로 만세를 외치는 한국, 트럼프를 궁지로 몰아버린 아베. 주둔 방위비 협상이 2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노동자를 무급 휴가하겠다는 발표 후 참 치사한 방안까지 쥐어짜서 더 써먹을 카드가 남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도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더는 보여주기 싫은지, 아니면 최근에 미 하원에서 나온 파렴치한 광도질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는지 대선 경주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만, 이마저도 트럼프 계산과 다르게 복병을 만났습니다. 전염은 특히 유세 현장 같은 곳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공교롭게도 미국은 체육관이나 공연시설에서 유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닫힌 공간에서 분산되지 않고 뜻대로 호응을 얻어 쉽기 때문이지만, 아직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대규모 장시간 유세는 후보도 청중도 모두 괴롭겠죠. 이 실내 유세가 자칫 전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을 빗대어 전혀 쓸데없이 돈만 잡아먹는 군대라는 독설을 여러 차례 뱉은 적이 있는 트럼프는 일본, 호주와 연합훈련은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의회나 군 관계자들과 전혀 다른 사고를 하는 트럼프는 1949년 에치슨 라인을 설정할 당시 사고와 전혀 다름없는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거나 아주 소규모로 주둔 형태만 갖추면 된다 생각하는 듯합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본래 미국 방위백서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없었습니다. 단지 6.25처럼 일본과 일본에 주둔한 주일 미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참전할 경우 많은 인명 손실과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이 지출되는 그것보다 한국에 주둔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과 주일미군 안전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둔하다 보니 중국이 경제력, 군사력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추는 모습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은 미국이 볼 때 한국의 주둔을 결정한 1953년 결정이 신의 한 수 같은 선택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쟁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분단된 한국 체제를 이용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미국 부담을 모두 한국에 부담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비용을 많이 부담해주는 것을 미국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환영하겠지요. 한국이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둔을 포기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비용까지 한국이 많이 부담해주면 더할 나위 없는 미국 입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예년과 달리 예전이라고 해봐야 몇 년 전이지만 협상에서 미국과 상당한 마찰을 감수할 그런 대응을 보여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둔 방위비는 어쨌든 원칙을 지금처럼 내세우고 버티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었지만, 전작권 반환이 걸려 있어서 트럼프가 그것으로 한국 내 안보 불안 여론을 만들어 국민 분열을 일으키며 주둔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베가 때마침 한국에 참 좋은 카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9일부터 한국을 거친 모든 입국자가 아니라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한국인과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인만 비자 정지, 2주간 격리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는 주둔 방위비도 그렇지만 주권이 심각히 훼손된 현 상황을 바로잡기로 애를 쓰고 있고, 당연히 돌려받아야 함에도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돌려받기를 원해 주둔비 협상에 좀 더 강한 발언을 할 수 있음에도 하기가 좀 껄끄러운 상태였고, 한미 간 파열음을 보이면 한국 내 반발과 정치적 위축도 무시하기 어려웠는데, 아베가 카드 하나를 선물해 준 것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여행 경보만 상향하며 내세운 것이 동맹입니다. 2019년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며 내세운 것도 한미일 공조, 삼각동맹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인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시켜버린 아베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말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었습니다. 아베가 이번 한국에 대한 조치가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지만, 한국은 아직 종료 유예 중인 지소미아 카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냥 종료시켜도 명분이 한국에 있고, 이 카드를 들먹여도 미국은 한국을 탓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한국 정부가 맞대응을 발표한 다음 날 산업통상부에서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일본이 요구한 법적, 제도적, 인적 정비를 모두 마쳤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이 변명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9년 7월 이전으로 모든 조치를 원상으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절묘한 발표죠. 일본 관계부처에 조용히 통보해도 되는 사항인데 말이죠. 사실 서류 작업만 남았을 뿐 작년 7월 이전과 다를 것이 없는 무역관계이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아베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7월 1일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아베와 자민당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난리를 폈고 이런저런 손해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데 아베가 주장하는 강제 노역권에 대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무비자 입국 중단 결정을 한 아베, 자신의 꾀에 자신은 물론이고 트럼프까지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며 일본도 싫지 않지만 미국만큼 절실하지 않은 그런 협정입니다. 2019년 7월 22일 전까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시키려고 미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 노력이 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지소미아를 바로 종료해도 명분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젠 주둔 방위비보다도 전작권 반환과 맞물린 한일 지소미아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주둔 방위비 협상에서 협상과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미국 태평양 전략에 미국이 구상하는 필요 요건인 한일 지소미아 카드 명분이 다시 한국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내일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